우리네 삶은 종종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비유되기도 하죠. 여기 할아버지의 남쪽 바다 남해로 귀촌해 자신들의 참 모습을 찾아 여행을 떠난 부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공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곳이고, 제가 뭐 연휴라든지 추석 설, 그러니까 뭐 여름 휴가 때 오던 장소라서 저한테는 그냥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산소에 인사하러 왔을 때 너무 좋았다, 나이 먹고 난 뒤에 여기 내려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이 먹어서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생활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왜 빨리 내려올 생각을 못했나, 여기가 좋다는 생각을 왜 못했나 할 정도로 지금은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옛집에는 젊은 손주의 감각이 더해졌고요. 야무진 손끝에선 불가리아식 디저트가 만들어집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싶어 시작한 일입니다. 불가리아 음식이 굉장히 건강하고 맛있는데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저희로 인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텃밭에서 직접 길러낸 채소를 수확하는 기쁨도 귀촌 후 알게 된 맛이죠. 이제 햇빛 딱 지금 엄청 매워지잖아. 난 땡초 말고 땡초 옆에서 살살 매워지는 이 고추가 맛있어. 남해에서 꾸밈없이 나답게 나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부부의 행복한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푸른 바다가 그 너른 품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곳, 남해에 왔습니다. 울창한 해안숲길에서 다정히 발맞추며 산책 즐기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로 귀촌 4년차에 접어든 조리스타 조용현입니다. 조리스타님의 아내 전셰프 전한나입니다. 매일같이 저 푸른 바다를 눈에 담는 호사를 누리며 산다는 부부.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죠. 맨날 바다 보고 싶다고 바다 가까이 살고 싶다 그랬는데 가까이 사네. 진짜 바다 앞에 사네. 너무 예쁘다. 바다 옆에 자리한 마을. 낮은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에 부부의 보금자리도 있습니다. 세련된 하얀색 건물, 초록빛 너른 마당을 낀 그림 같은 집인데요. 부부는 이곳에서 고양이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용현 씨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던 오래된 시골집을 새롭게 고쳐 만든 공간입니다. 아예 달라지긴 했는데 위치들은 거의 그대로 있어요. 부엌이 있었던 데는 부엌이었고, 여기는 할머니 방, 뭐 작은 방, 손님 방 있었고, 창문 위치도 그대로고요. 저런 위치들도 거의 대부분 원래 있었던 위치 그대로 살리긴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익숙한 공간이면서 그때보다 더 밝아졌죠. 창들이 많아지고, 그때는 확장돼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좀 어둡기도 했었고. 손주에게 한없이 애정을 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스한 품이 남아있는 곳. 용현 씨의 어린 시절 추억과 맞닿아 있는 그리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생각이 나요. 여기서 뭐 하고 놀았는데.
뭐 그런 것들. 평상에 있을 때 누워서 놀았던 거. 어른들 여기서 제사 지내고 있을 때 사촌 동생들이랑 같이 지내고 놀았었던 거. 뭐 사촌 동생들이랑 동생이랑 같이 바닷가 놀러 가서 불 켜고 개 잡고 해서 놀았던 거. 그런 것들은 다 기억에 남아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랫동안 방치된 낡고 쓰러져가는 폐가. 하지만 결혼 후 처음 이곳을 방문한 아내 한나 씨에겐 그저 따뜻한 시골집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솔직히 진짜 폐허였어요. 그냥 정말 바퀴벌레도 나오고 뭐 진해 장판 드러내니까 이따만한 진해 나오고 막 앞에서 뱀 지나가고 거미줄 막 사방 팔방 쳐져 있고 쓰레기 막 가득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의문이에요. 왜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따뜻한 시골집에 온 것 같다는 느낌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싶다라는 느낌을 첫눈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운명이었나 보다. 옛집의 모습은 최대한 살려서 가족들의 추억은 남기고 유행을 쫓지 않으면서도 부부만의 감각을 살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집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밖에 타일하고 이런 것들을 남겼는데 내부에 나무로 된 마감들도 예뻤었는데 그거는 너무 오래돼서 못 남겼거든요. 근데 이런 외부라든지 남길 수 있는 건 최대한 남기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그냥 기억이니까. 저의 기억이고 이제 저희 가족들의 기억이고 그래서 또 그것까지는 다 엎어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이 없어진다는 게. 저만 해도 슬픈데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은 어떻겠어요. 왔을 때 아직도 우리 가족들의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자칫 기억 너머로 묻힐 뻔한 이 집은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엔 부부의 이야기도 한 겹 더해지겠죠? 아내 한나 씨는 불가리아 디저트를 만듭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불가리아에서 보낸 그녀는 불가리아 음식의 매력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불가리아 요리를 제가 먹었을 때 느꼈던 점들은 항상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다. 그 식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구하는 집에서 해먹는 요리부터 해서 제가 좋아하는 방향이 딱 그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불가리아 음식이 굉장히 건강하고 맛있는데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저희로 인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엔 시작을 했어요. 불가리아에서 맛봤던 그 맛을 못 잊어 직접 레시피를 찾고 재료를 구해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한나 씨. 그 실력이 쌓여서 지금의 불가리아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핫도그 같이 생긴 건 불독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요. 불독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 케밥체라는 스테이크가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토마토랑 캐러멜라이징한 어니언이랑 이제 감자 퓨레 그리고 구운 핫도그 빵 이렇게 곁들여서 그 위에 르테니짜라는 소스가 올라가는데 르테니짜라는 소스가 저희 가게에서 가장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숍스카 살라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한 오이, 토마토, 그리고 양파, 그리고 구운 피망이 들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딜을 사용하는데 불가리아에서는 파슬리도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딜이나 파슬리를 올리고 거기에 이제 시레네 치즈가 또 가득 올라가는 게 숍스카 살라타라는 샐러드예요. 불가리아 국민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적 드문 남해 시골 마을에 낯선 불가리아 카페를 열었지만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 잘 될 거란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이국적인 맛과 분위기는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거부감이 없는 맛. 괜찮아요. 예, 예. 너무 맛있어요. 커피랑 이렇게 드시기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커피도 그렇게 달지도 않고 뭐. 예. 요거트도 이렇게 먹으니까는 쉽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요거트 진짜 맛있고. 케이크 좀 배워가고 싶어요. 요거트 만드는 거. 예, 딱 요 맛이 딱 배워가고 싶은 맛. 우리가 집에서 해먹을 수 없는 맛이니까. 맛있네. 이게 불가리아 음식이래요. 이게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고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좀 이렇게 뭐 이질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고 진짜 아니 봤을 때 너무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음식 같아요.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는 동안 한나씨는 마당으로 나와 요리에 쓸 허브 잎을 따는데요. 카페에서 쓰는 재료들은 직접 길러보자는 마음으로 하나 둘 심고 가꾸게 됐습니다. 재료를 될 수 있는 한 그래도 어떻게든 키워서 네. 하시려고. 네, 최대한 이런 거는 다 택배로 주문을 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싱싱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오면. 그래서 최대한 키워서 쓸 수 있을 때는 최대한 키워서 쓰고 있어요. 하지만 부부의 진짜 보물창고는 몇 발짝 더 떨어진 이곳 텃밭입니다. 여기 풀이 없어졌다? 내가 아, 어저께? 아, 그랬어. 아니, 땡큐. 오늘 아침에. 아, 그랬어? 땡큐. 이따 볼까? 네. 저희가 아직 초보라서 살아남은 애들이 몇 개 없어요. 올해는 토마토는 잘 안 됐고 음. 오이는 그래도 살아남아서 맞아. 가게에서 음식 하는 데도 쓰고 있고요. 네. 이게 다 초보 농사꾼의 솜씨라니 놀라운데요. 봄부터 부지런히 밭을 일구고 가꿨을 부부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이제 농사를 조금씩 지어보고 싶어가지고 저 텃밭에다가 막 조금씩 지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네 이제 천식이 아저씨가 거기다가 뭐 해갖고 뭐 할 거냐고 뭐 얼마나 지어 먹겠냐고 여기 너네 써라 이래가지고 밭도 매번 다 갈아주시고 이제 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깨끗해진 밭에 이제 저희가 비료 뿌리고 멀칭 치고 이제 해서 소소하게 해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봄에는 농사꾼이로 살고 있어요. 귀촌 후 외식보다 집밥을 즐기게 되었다는 부부. 소꿉놀이 하듯 마당으로 나와 저녁 식사를 차립니다. 텃밭 채소들로 채워진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한상. 직접 길러낸 보람과 갓 따낸 신선함까지 더해지니 맛있다는 소리는 절로 나올 수밖에요. 맛있다. 고추 진짜 맛있다. 이게 딱 지금이 제일 맛있는 거. 이제 햇빛 딱 지면 엄청 매워지잖아. 난 땡초 말고 땡초 옆에서 살살 매워지는 이 고추가 맛있어. 땡초는 나한테는 너무 맵고 자기는 좋아하지만 진짜 매워. 난 자기 몇 개를 먹었어. 함께 마주 앉아 나누는 정성스러운 밥 한 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바로 이런 거겠죠. 더울 때는 냉면 같은 거 해서 밖에 나와서 나와서 먹고.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뭐 샌드위치 같은 거 해서 먹을 때도 있고 여기서 먹을 때도 있고 저기 선베드에 저기 선베드에 앉아서 먹을 때도 있고 누워서 먹죠 거의.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뭐 일부 있죠. 밖에서 먹는 게 맛있어요 진짜. 가끔씩 진짜 힘들었던 날은 선베드 앉아서 맥주 한잔 해도 진짜 맛있고. 일본에 있을 때는 캠핑 많이 다녀서 캠핑 음식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여기 오고 나니 캠핑을 못 가요. 여기가 갈 이유가 캠핑장이잖아요. 갈 이유가 없어. 냉장고 여기서 있겠다. 피우면 되고. 불 피우면 되겠다. 결혼 후 직장 문제로 일본에서 5년간 생활했던 부부. 낯선 타지 생활의 경험은 부부가 남해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든지 외부인이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나고야 요카이치라는 곳은. 그래서 그 지역을 많이 둘러봤던 것 같아요. 정말 현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관광지가 아닌 현지, 한국 사람들이 잘 없고 일본인도 요카이치 사람이 아니면 잘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냥 재밌게 살았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영향이 지금 이 남해 카페에 좀 많이 미치 과정에서 좀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둘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저희 말고 다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접하는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마당에선 바비큐 파티가 열렸네요. 남해에서 수제 맥주를 만드는 이웃 사장님이 놀러 온 건데요. 그녀 역시 부산에서 남해로 귀촌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인연이지만 서로의 귀촌 생활을 털어놓으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고체식초도 하시니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장님 그거 플레이팅 할 때 맞아요. 갈아서 쓰면 예쁠 것 예쁠 것 같기도 같고 안 그래도 사장님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어리신데 되게 잘 챙겨주시고 뭐 이제 저는 혼자 있고 두 분은 또 같이 사시고 또 한나 사장님, 여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음식 솜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반찬 같은 거 만드셔서 많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읍에 나오셔서 뭐 사장님 이렇게 동네 할머니가 김치 주시거나 제가 또 떡을 좀 좋아하거든요. 뭐 떡을 주셨다 이러면 꼭 나눠주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어미새 같은 존재시고 어미새 같은 이웃이라니 얼마나 든든할까요? 언제 어디서 왔건 남해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서로를 더 단단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귀촌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한 달 살이 프로그램 맞아요. 아니면 1년 살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아 여기가 내가 생활을 앞으로도 좀 영위할 수 있는 곳이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오면 당연히 계산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치. 계산이 나오면 시골 살이 괜찮아요. 저는 되게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처음 1년, 2년은 진짜 지옥 같았고 그 다음 3년 차부터 여기 분들이랑 이렇게 어우러지면서는 진짜 부산 가야 되나? 이러면서 다시 도시 돌아가서 살 수 있겠어? 뭐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찾아서 내려오는 게 능력되면 도시 살고 도시에서는 꽤 이른 새벽 시간 부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지런히 꽃단장하고 앙뚜! 잼쭈! 카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고양이 식구들의 아침밥을 챙기는 일도 빼놓을 수 없죠. 4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함께한 녀석들입니다. 아무래도 길고양이들이다 보니까 다쳐서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 되면 진짜 요렇게 통통한 애들이 요따만해져서 오고 이러면 그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들 닭 삶아주면 좋다 그래서 닭을 삶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료를 시켜서 먹이고 이제 얘랑 삼순이는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구강 사료를 또 따로 먹이고 약도 발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얘는 이래서 밟히고 쟤는 저래서 밟히고 그리고 얘네가 주는 행복이 또 너무 크고 아침에 나오면은 쪼르르 뛰어오는 것도 너무 귀엽고 우연한 마주침이 그 시작이었지만 괜스레 마음이 쓰여 챙기다 보니 서로에게 인연이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부가 평소보다 더 분주해 보이는데요. 남해로 귀촌해
카페를 연 지 딱 3년째 되는 날, 부부는 작은 이벤트를 열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시골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 불가리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가리아를 한다는 거를 많이 우려를 하셨었고 저희도 사실 우려는 했죠. 근데 다행히 와주시는 분들이 또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해주셔서 이렇게 입소문이 어쩌다가 이렇게 타기 시작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희는 진짜 점점 조금씩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하고 있고 아직 한참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게도 좀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까지 늘 그랬듯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려 합니다. 자신들만의 속도로 말이죠. 멀리 남해까지 찾아와서 이 공간을 즐겨주고 또 응원해준 고마운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손님들 덕분에 지난 3년간 힘을 내 이곳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본인들만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카페뿐만 아니라 카페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품들마저도 본인들의 그런 느낌을 담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되게 조용하고 안에 크지 않아도 뭔가 이 집만의 이 카페만의 분위기, 느낌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왔지만 뭔가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용현 씨는 정성스레 구운 파이를 챙겨 이웃 어르신 댁에 마음을 전하러 갑니다. 모든 게 마을 분들의 속 깊은 배려 덕분이란 걸 잘 알고 있죠. 형님입니다. 카메라를 끌고 왔습니다. 요거 빵, 요거 불가리아식 빵인데 땅콩 호박 우리 했었던 거 그걸로 만드는 거 갖고 우리 수건 조그만하게 한 거. 뭐 그 아서 보면 내가 어쩐지 뭐 못하면 이 집에 가거든요. 가서 해주라 하거든. 뭐 쓰다가 못 쓰면 저놈은 우리는 그 액젓을 많이 붙이거든요. 뭐 못 쓰면 뭐 잘못 한 번 실수를 하긴 했어요. 내가 잘못 써갖고 전화번호를 잘못 써갖고 실수를 해놔. 그 뒤로부터는 핸드폰에 오는 거 문자 보고 하거든요. 문자 보고 안 되면 급하면 그러면 여기 갑니다. 가서 해주라고 그런 거 마누라가 해주다가 친구가 해주다가 그래요. 돈도 많이 받네 그래. 예.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시골 마을. 부부의 귀촌은 어르신들에게도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죠. 산다는 건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어우러지는 거겠죠. 오다 가다 보이시는데 가끔씩 안 보이시거나 하면 그냥 괜찮으신가 보러 오기도 하고 저희가 또 드릴 거 있거나 뭐 받을 거 있거나 그런 거 떠나서 가끔씩 저희 둘만 있으니까 가끔씩 얼굴 보러도 오고 그렇게 하죠. 좀 빼고 가면은 좀 어때요 기분이? 그냥 뭐 동네 어르신들인데 또 기분 좋죠? 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먼 길 오신다고.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처음 시골에서 카페를 연다고 했을 때 걱정보다는 응원으로 힘을 보태주셨던 분들입니다. 조금 조용해도 뭐 꾸준히 오시는 분들 오시고. 근데 이 시골에 찾아와 주신다는 게 너무 고맙지. 와서 보고 찾아왔어. 맞아. 모든 동네 분들이 여기 와서 모내기를 하고 여기 마당에 앉아가고 저희들 점심을 다 여기서 일어났고 그러면은 이 앞에가 아무것도 집이 없고 들으니까 동네 모든 동네 분들이 여기 와서 그냥 그런 것들을 해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뭐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기서는 많이 좀 뚝뚝거리고 좋은 그런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장소예요. 그 옛날
동네 사람들과 북적북적 어우러져 지냈던 고향집은 이제는 불가리아 음식을 맛보러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기억과 추억, 그리고 미래가 담긴 집. 부모님은 그저 이곳을 잘 지켜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오손도손 변함없이 서로 아껴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줬으면 그게 제일 바람입니다. 손재주 많은 한나 씨는 틈틈이 생활 소품을 만드는데요. 카페에서 쓰는 패브릭 소품들도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남해로 귀촌한 뒤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건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는 도시에서 6시간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12시간 일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리고 일하는 것 자체가 쉼이다. 왜냐면 밖을 이렇게 바라보면 순간 딱 이렇게 릴렉스가 딱 돼요. 그래서 아, 좋다. 힐링. 딱, 아, 이제 할 수 있어. 또 일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뭐 가게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일도 하고 뭐 텃밭도 기르고 하는 그런 일들도 포함되어 있고, 고양이 돌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일보다는 쉼이죠. 휴식이고 취미생활이고. 그러니까 취미생활이 일에 연장됐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일상 틈틈이 쉼을 즐기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부부. 단 하나의 욕심이라면 이 아름다운 남해를 알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외국분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불가리아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그렇게 아름다운 남해라는 공간이 있는지 몰랐다라는 그런 DM이나 이제 연락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주시고, 실제로 그래서 남해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남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저희가 아주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우리의 삶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남해에 정착한 부부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고 가장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꾸밈없이 자유롭게 부드럽고 단단한 나를 찾아서. Take it to your heart, 너도 모르게. I take it to my heart, take it to my heart. You just get my heart pumping every time that you hear around me. 노래 소리가 들려 now, yeah. 너는 오래 calling me you. I'm always so excited to meet you. 내 향기가 널 먼저 찾아가, yeah. 눈 감아도 기억나게 어디 가도 따라갈래. You're so delicate, 꿈 속에 수많네.